친구가 난 누군가 있어? 너무 커가지고 오랜만이다. 어? 방주는 어때? 몸이 아프다면서 괜찮아요? 괜찮아? 어디 직장은? 지금 다녀요? 오늘은 65장 태평호시가 2장인데 태평이란 말을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몇 번 강의했지만 아직까지 평창올림픽을 하고 있죠. 평창의 의미가 태평이라는 의미와 같다. 혹자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태평호시가 아니에요? 태평호시가. (65장) 태평호시가. 근데 올해가 이제 무술년 설이 지났어요. 설 잘 샜어요? 소식이 없다. 대답이 없네. 잘 세지 못한 것 같으네. 올해는 무술년이에요. 무술년. 그래서 이 무술은 이 평양의 의미하고 같아. 평양의 의미하고 같다라기보다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 무술. 그래서 이 무술년에는 평등, 평화, 이 평자가 이제 의미가 있어. 예를 들면 지금이 무술년 정월은 갑인월이요. 갑인월.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목으로 똑같죠? 짝이 딱 맞았어. 또 마찬가지에 을묘 딱 맞았어. 이 무술이라는 것이 딱 맞는 거거든, 이렇게 서로가. 글자도 비슷하잖아, 천간지지가. 그 다음에 병지는 이제 그렇고 여기에 이제 정사도 똑같이 화야, 그죠? 무오가 이건 토인데 실제는 명리에 들어가면 이 무토는 뭐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화로 변해. 이게 병화하고 같아요. 그래서 병화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무토는 기토도 마찬가지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수토가 동덕이다. 그런 그 철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명리에서는 이 토가 화하고 같아. 그래서 이 토는 수하고 화하고, 수화가 우주의 음약 아니에요? 그 기운을 인간적인 차원 또는 땅의 풍수지리적인 차원에 가면 이렇게 수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적으로는 이 무토가 병화예요. 그래서 이 병화나 병호나 무나 똑같아요. 명리에서. 근데 이 역시 기에서도 기미가 같죠? 천간지지가. 또 경에서도 똑같아. 천간지지가. 신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임술 개해인데 이 술도 인호술 화국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묘하고 만나면 이것도 역시 화하고, 화가, 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술년에는 정월달부터 12월달 간에 정확하게 음양이 같은 것이 7개. 실수, 실화의 정신. 그러니까 봐요. 갑인, 을묘, 정사, 기미, 경신, 신유, 임술. 하나, 둘, 셋, 넷, 다, 7이잖아. 근데 이제 요까지 합하면 이제 8이지. 8.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평양의 정신이 사실은 평창의 정신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도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중국주의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지. 그게 이게 도수예요, 도수. 우주 도수, 평양의 정신이 평창의 정신으로 남북이 통일한다는, 남과 북이 형제가 아니라면 똑같이 이제 갑이 늘묘, 정사, 기미, 경신, 신유, 기해, 이와 같은 이치와 같은 거죠. 같아진다는 것.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무술생이 언젠가도 내가 강의했고, 엊그제 교수가 와서 내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대학교 교수하면 지식적인 차원, 현실적으로는 이 사회적 제도권에서는 가장 학자, 최고의 엘리트로 보잖아요. 근데 철학적인 차원에서 내가 보면 애기 같아. 이제 말귀를 겨우 알아듣는 5살, 6살짜리한테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죠. 몇 시간을 얘기했지, 근데 진땀 빼면서. 그 얘기하니까 올 초에는 길을 통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금산사까지 갔어요. 금산사, 스님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계룡산 도인, 나는 TV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는 사람이지만 텔레비전에 이제 도인으로, 계룡산 도인으로 한 2번 나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절에서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또 주역 좀 공부하고 싶은데 대산 선생의 그 주역 강의록은 3번을 봤지만 내가 강의하는 걸 본 모양이에요. 저 청사에서 강의한 걸. 그래서 이 강의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누가 그 복사한 게 있잖아요. 책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교환을 복사한 거. 그 한 권인가 남은 명인데 집사람이 이거 보내줬어요. 그 아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평상시에 많이 배우고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 징조예요, 이것도 징조. 정초부터 이제 도인의 세계에서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징조다 말이죠. 그러면서 30년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잖아요. 한 5명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었는데 나는 가면서 그랬거든. 야, 내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한마디 하면 이것도 역시 한 번 열리면 끝이 계속 열리는 거 아니에요? 관상의 법칙이야, 그것도. 결국 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고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인하고 다니면서 여러 번 같이 다녔지. 물론 이제 본인이 같이 다녀고 하니까 내가 다녔지만. 근데 항상 밥을 본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만 다니니까 미안하잖아요. 나는 그리고 집사람 같이 다니니까 두 사람 밥을 늘 같이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번엔 밥값을 내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번 다 놓쳤어요. 2번 다. 눈치가 빨라, 이 사람들은. 지갑을 내려고 하는데 먼저 와가지고 카드 갖다 딱 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30년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한 얘기가 뭐 몇 가지 한 얘기도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이 정리가 딱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적인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난 얘기를 하면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 갖고도 얘기를 해주니까. 그 지금 부녀분답 이웃이 며칠 사이에 몇 명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619명 이웃이. 근데 이 계룡산 도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지. 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말대가 되니까 속세의 정신이 자꾸 속세에 가니까 정신세계로 오는 사람들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니까 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절에 신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산사 절에서 요 전주 외곽에다가 포교소 절을 지었어요. 그것도 절 이름이야. 그냥 절이야, 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런 정좌에 이런 법당이 아니고 의자를 쫙 깔아놨어. 교회 같아, 교회.
그러니까 이 절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 이 신도들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자문 하라. 야, 그리고 찻잔도 말이죠. 완전히 막 주홍색, 빨간색이고 말이에요. 붙여불자, 쓴 족자를 딱 걸어놨는데, 족자 바닥, 바탕이 말이지. 아주 새빨갛고. 근데 그래서 그 얘기 해줬어요. 야, 절간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자리니까, 예? 정을 해야 되는데, 요 족자도 그렇고, 요 찻잔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동자리란 말이에요. 동자리. 이 세상이 끝까지 왔다. 네. 아니, 그걸 찍어봤다니까. 그 얘기 올리려고. 근데 쓸 얘기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세상이 지금 극까지 왔어요. 극까지. 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신도가 거의 없대요. 신도가. 포교당을 지었는데, 뭐 얼마가 적자라고 하더라? 한 달에 2천만 원 적자라든가. 본당에서 그러니까 채우는 거야. 본당에서.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어떤 도인이 인터넷에다가 이제, 올린 걸 보니까 금년이죠. 2018년도에서부터 2022년 사이에 남북 통일한다. 뭐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청파 선생 여러분들 앉아요. 이제 92세 정묘생. 청파 그 양반이 설 전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어디 갔었거든. 양택지지 받아라 해가지고. 근데 전화 받을 수 있냐고 해서 전화 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비결의 남사고 비결을 갖다가 이제 쭉 불러주면서 이 뜻을 자기 해석을 못하겠다고 해석할 분은 우리 당준이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 양반이 여러 번 자기 나름대로 비결을 풀어가지고 연도를 정했는데 다 그냥 빵 끊었잖아. 지나갔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양반한테.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불러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써가지고 이걸 확인한 게 뭐냐면 청룡, 황룡, 대개년이라. 청룡이 말이죠. 청룡은 실제는 년으로 따지면 갑진년이요. 갑진년. 그렇잖아? 청룡이니까 갑진이지. 근데 이때가 황룡이 나온다. 그래서 황룡이 나와가지고 문을 크게 여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기가 불해라. 왕의 기운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뜰부자 올레자. 하늘에서 온 거 아니야? 떠서 내려온 거니까 올레자. 근데 그 태을선을 타고 온다. 태을선 타고. 근데 태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의례정신. 청기만정지월이라. 청괴, 푸른, 괴목나무. 괴목나무. 정자나무를 괴목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괴자. 나무 뼈에다가 귀신 기자 안 듣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목에서 푸른 잎이 난다는 비결이 나오거든요. 고목에서. 얘 성인은 고목이고 그 고목의 정신이 이어받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맥 이어진다는 그런 비결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이제 만정, 아주 뜰에, 조정에. 뜰이란 것은 이 세상이고 조정이란 것은 하나의 그 국가. 이제 공적인 차원이죠. 그 뜰이 가득하다. 이제 그런 시간대가 온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백양무화질이라. 백양은 백양인데, 싹이 없어, 싹이.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하나의 비결이죠. 원래 백양은 어린 양자로 써가지고서, 그 양양자로 써가지고, 염소양자, 신미생의 정신인데, 춘삼을. 근데 신미생은 사실은 증산이신데, 이 양반이 뿔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의 정신으로 인간을 왔는데, 실제는 때가 안 되니까 하느님 노릇을 못했죠. 그죠? 무화요, 무화. 근데 그 양자를 갖다가 바다 양자로 바꿔놨더라고. 거기 비결에는. 후천도 쓰죠? 근데 청룡지세의 이재근궁이라 갑진년에 이로운 그런 그 비결에 말이지. 궁궁이 거기에 이제 이로움이 있다. 또 백마지월에 이재가 을이라 경호월이요. 100만원. 경호월. 경호월에 을을 궁궁을의 비결에서 이제 이로움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 흑호 증 하도입이면 흑호란 것은 이민이요, 이민. 그렇죠? 이민. 갑진년 되려면 이민 계묘 갑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년부터 증거한다는 거지. 뭘로? 하도로서 증거하는데 그게 바로 하도의 정신이 이제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청룡재화 원년이라 청룡 아까 갑진의 기운이 말이야 건너가가지고 화평한 평화로운 세계 화목할 화자 그런 차원의 원년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요. 근데 무궁진사 호운으로 무궁한 이 세상 그 세상은 진사의 이제 성인의 정신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좋은 호운으로서 이제 나타나서 삼일병화 만국 통합이라 3일 동안에 이제 병화가 생겨가지고 만국이 통합한다. 45궁 춘추수는 45궁은 사실은 오황극도수는 늘 강해하잖아. 이 오황극도수가 선천의 구로 승하면 뭐요? 5구 45 아니요? 그게 바로 이제 선천의 이제 이 무술 정신의 오황극 정신이 완전히 이제 끝에까지 간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이면 이제 궁궐 후천도수 천자 왕운의 궁궐 그런 기운으로 춘추의 정신이 이제 인간의 천수를 한다. 그 춘추수 목금 숫자로 억만년지 경과로서 영생하는 시간대란 말이죠. 사지정복 영생자는 그때가 되면 사지 죽을 사자 정복 죽음의 세계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 영생한다 미래는 죽음의 세계가 없어진다. 정복했다는 없어졌다. 그래서 탈겁 중생 수도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겁기를 벗어야 돼. 탈겁. 그래서 중생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 중생이라는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재중자야. 두 번 다시 중자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서도 중요한 인물이라야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 중자를 쓴 거는 재자 쓴 게 아니고 충신의사 입금성이라 그 조건이 또 있어. 수도를 해야만 이제 탈급자로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수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본래의 정신이 아주 충성스러운 차원으로 이 진실한 진실한 성인의 정신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을 진짜 충신. 여기는 국가의 충신이 아니고 믿을 진짜요. 아주 충성스럽게 믿어야 한다는 뜻이요. 충신. 충신의사. 의로운 의자. 의로운 선비라야 입금성이요. 입금성. 금성이라는 것은 후천도 속 가을 세계죠. 가을 세계. 요 금성 하나 이건 성은 미래 세계. 그 넘볼 수 없는 세계. 이게 금성이라고. 후천 세계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요 세계는 아주 단단한 성을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금성이요. 그 금성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 그러면 진주문 미래세계 영롱일세. 아주 진주문이 영롱하다. 구슬주자. 이게 여러 번 얘기했죠? 영롱하다. 영롱하다 영자, 영롱할 농자.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 구슬. 미래는 가을 세계 구슬로 내가 비유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주인이 실제는 오묘일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오묘일걸. 오묘일걸. 하나의 거린인데 이 일걸이라는 것은 영신당주를 뜻하는 거죠. 영신당주. 근데 오묘는 5 토끼를 뜻해요. 근데 실제는 이제 모를 뜻하지. 다돈모의 하나의 걸이요, 걸. 윷놀이를 얘기인 거예요. 윷놀. 그 여기에 이제 말판이라고 이제, 말은, 이렇게 써놓고 말판도, 이렇게, 말판. 그런 운에, 말판 운에, 묘진 진년에 운발한다. 묘진의 그 해에, 묘년이나 그 이제 진년, 그 해에 그 운이 발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그 청파께서 나한테 전화로 질문해가지고 그 뜻을 풀이해달라고 했는데 연도 같은 건데 제대로 얘기 안 해줬어요. 그 여러분한테. 가서 연도 얘기할 테니까. 시운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방구를 자주 끼면 똥 싼다고 말이야. 때가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데 동계올림픽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개회식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네, 조금 얘기를 했는데 더 덧붙이면 호랑이와 그 곰의 정신, 우리 그 웅족의 정신이 호랑이와 단군의 정신이라고요. 단군의 거기서 태극의 정신이 나왔고 무구의 정신이 나왔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주 광명천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광명천지가 실제는 백색이요, 백색. 그래서 아주 백광의 정신으로 나왔어요. 아까 그 계룡산도인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다 그랬죠. 그 양반이 자기 영적으로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달아 영적으로 계시된 얘기를 나한테는 하러 왔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인가를 받아야 자기가 그 영적 경험한 것을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도. 그러면서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온 거라 이 말. 근데 그 얘기가 양반은 본래부터 이제 그 기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딱 해가지고 기 가지고 사람도 고치고 말이에요. 귀신도 떼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 났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걸 고쳐줬다는 거지. 근데 밥벌이가 안 되니까 밥벌이가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인터넷에다가 블로그에다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한테 형님 해가면서 그 양반이 임진생이니까 나보다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형님 해가면서 말이지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다면서 그 블로그 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나한테 사정하러 왔어요. 블로그. 근데 실제 그 양반은 영적인 기운이라 그 실제 언어적으로 쓸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아주 산에서 이제 도인으로 탄 거 말이야. 그 방송에 나온 거 그거 몇 편 거다 넣고 어쩌고 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블로그 하는 방법만 우리 딸내미를 통해서 이제 해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세상이 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가 미래 세계는 그 선천하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논다는 거지.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미래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돌다가 이게 끊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게 선천적인 차원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도는 것은 낙서의 정신이고, 그죠? 반대로 도는 것. 이렇게 되는 거는 하도 정신 아니요, 그죠? 하도의 정신이라고. 여러분들 그 올림픽 하는 걸 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김연아가 하는 게 뭐야? 피겨 아니야, 피겨. 근데 거기에 뱅글뱅글 돌면서 많이 돌면서 넘어지지 않고 쫙 하는 게 제일 점수가 크죠? 근데 그게 왼쪽으로 돌겠어요? 오른쪽으로 돌겠어요? 네? 하도 정신이 아니고 전부 다 낙서 정신이야. 이렇게 돌아, 이렇게 뱅글뱅글. 언젠가 내가 강의했는데, 육상 트랙이 또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든 쇼트 트랙이든 도는 건 전부 다 왼쪽으로 돌아. 옛날에는 그게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다가 이게 어색하거든? 그 왼쪽으로 도니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그게 아주 공통적으로 왼쪽으로 돌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선천은 낙서 정신, 상극 정신으로 이 세상이 돌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연아가 도는 거, 세계 모든 피겨 선수들이 도는 게 전부 다 왼쪽으로 돌아, 이렇게. 뱅글뱅글. 그럼 어쩌다 이제 오른쪽으로 돌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슬쩍슬쩍 몇 번만 도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도 뱅글뱅글 맨날 도르니까 어지럽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 그 몸의 그 신체의 그 파장이 이제 그걸 돌아도 괜찮게끔 됐어. 근데 그 사람들 오른쪽 돌면 어지럽대. 오른쪽 반대로 돌면. 그게 뭐냐? 이 낙서 정신이요. 낙서 정신. 근데 이 사람이 그 도인은 낙서 정신이기도 하고 하도 정신이기도 하고 이게 같이 도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정역의 위치. 정역도에서 내가 한번 그 전에 강의한 것 같은데 이게 정역도. 정역도는 하도 낙서는 이렇게 하도 정신은 이렇게만 돌고 낙서 정신으로 도는데 정역은 같이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다고. 정역도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영적으로 내려온 게 이제 맞긴 맞아. 근데 그 얘기 하면서 또 내가 다시 하려고 한 건 그 양반이 영적으로 계시가 되는데 이 백의 정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색깔로 말하면. 색으로 말하면 요 백색이
완성된 종지고 끝이야, 이게 결실. 결실 또는 끝. 끝인데, 백색이 끝인데, 이게 뭐예요? 요즘으로 하면 화이트 칼라 아니야? 화이트 칼라. 예? 나 영어는 쓰기 싫고. 화이트 칼라. 근데 여러분 강의했지만,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 어떻게 된다? 화이트 칼라. 백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도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중국에서도, 엊그제 누구야? 자방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서울 전에 나한테 인사하고 가면서. 중국이 지금은 하얀 차가 많아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30년 전에 한 얘기다. 30년 전에. 난 30년 전에, 소나타를 탔는데, 그때부터 내가 백색을 샀단 말이야. 소나타 내가 2대를 샀거든요. 전부 다 백색이요. 화이트 칼라. 이게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명. 하얀색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게 문명의 세계로 가까이 갔다는 뜻이야. 근데 이 양반이 요걸 얘기하면서 실제는 요 세계에서 하나를 더 초월하는데 그게 뭐다? 빛이다 하면 환한 빛. 이 태양빛보다 월등히 더 강한 빛. 이게 북극성의 빛이요. 요 차원. 이게 바로 후천 차원이요. 그게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는 차원은 백색. 요게 백색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보는 색깔은 요 광채요. 빛. 그 빛이 이제 미래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게 후천 세계인데 그게 에너지다. 그 인존 시대가 됨으로써 인간이 그 빛이 얼만큼 더 강한 빛을 가지냐. 그게 원력, 도력. 그 기운에 따라서 이 빛이 달라진다. 그게 바로 힘의 차원이 된다. 내가 그런 강의를 해줬어. 그 양반은 이제 그 차원까지는 다 완벽히 다 몰라. 요까지만 알지, 그 양반도. 영어로 체험한 거예요, 저 양반은. 전부. 그 내가 다 설명해 주지. 그 다른 사람한테 가면 이해를 못 하니까 미친 소리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계룡사한테 수도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양반도 가까워지니까 이제 저런 것까지 이제 나름대로 경험을 한 거, 최근에.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인증받겠다. 이렇게 왔다 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나타나는 아주 하얀 색이면서도 광명 그 기운이면서도, 그죠? 오륜기가 나타나는데 이 오륜기도 역시 음양의 이치요. 음양의 이치. 그 오륜은 2개 아니야? 우선 2개 아니야? 그죠? 거기서 이제 3개가 또 있지. 이거는 뭐요? 삼변성도 삼체 정신이야. 합해서 뭐요? 이게 바로 음양 이치. 오행의 이치. 또 삼변성도, 삼천성도의 이치. 그렇죠? 이거 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백색인데 실제는 이게 뭐예요? 빛으로 나타났죠? 빛으로 났다고. 이게 후천도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현상화, 백색이 광명세계, 음양이 합독되는 그런 후천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을 보면 임신일부터 시작해서 정유년 임신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술년 무자일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 올림픽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임신은 발음으로 보면 임신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병자정축으로부터 우리 해인경이 병자정축부터 나왔죠? 병자정축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자 기축으로 끝났어. 근데 이제 무자일에 끝나. 그러니까 기축일이면 그 다음 날이니까 내가 기축부터는 뭐예요? 이 분여문답을 썼다고 했잖아요. 분여문답. 요게 이렇게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서 백의에 또 흰옷을 입은 선녀의 모습, 선녀 후천도수. 또 성화를 올린 네? 그 누구야? 아까 얘기한 김은아? 김연아. 김연아도 아주 하얀 옷 입고 말이야. 네? 선녀 같으죠?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요. 흰옷, 하얀 옷. 내 어제 오늘이 우리 외손녀 돌이라 오늘인가? 내가 시내 잠깐 갔다 오면서 애들이 어린아이는 못 먹으니까 어차피 짜리는 삼겹살을 사왔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그 주인이 꼭 나 하는 흰 옷을 입고 다니잖아. 오늘 또 한 마디 하더라니까 2분이 말이지 흰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흰옷이지. 그냥 흰옷이요. 근데, 멋있다는 거지. 그리고 집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 보고 이제 이 양반이라고도 않고 어르신이라고 그래. 어르신 때문에 그렇다고. 빛이 난다. 자기까지 빛이 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흰옷의 정신인데 그게 이제 백조가 나타나는데 그 백조가 얼굴이 사람 얼굴이요. 인면조. 그게 저 북한에 옛날 그 고구려 치던 그 벽화에서 나온 건데 그게 바로 백조의 정신인데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곧 천자로서 이제 을의 정신, 아까 궁구 을의 을의 정신이죠. 새을 정신, 동황의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동황이 사실은 새인데 요가 이제 인면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주 징그럽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얼굴이 말이 얼굴 색이 막 백색으로 나오니까 얼굴 색깔까지. 색깔을 갖다 백색으로 칠할 뿐이지 실제는 신선을 상징한 거죠. 백은 신선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세계. 현실적으로는 그 백색을 신선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신색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오히려 이상한 시체같이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음양이치가 합덕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이스 댄스 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음란한 춤인데 그 음양이 이제 서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음의 기운이라. 근데 그게 남자는 한국으로 나온 남자는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 여자는 한국 사람이요. 음양이 합해가지고 한국인으로 간태웅도스로 합해져갖고 음양 합당한 거죠. 그게 전부 다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그래서 간태웅도스의 음양 궁을 합덕의 정신이 여기에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겨울의 정신은 주역에서 말하면 정해의 정신이요. 정해의 정신, 고들 정자, 정절 이게 이제 바를 정자로 했죠. 바를 정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원형이정에서는 정이요. 인의예지에서는 뭐요? 지혜지자, 지혜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지 않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이 차원이잖아. 이 지혜가 있지 않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들정자, 바른 마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봄에는 방하고 여름에는 탕하고 가을의 정신 이제 신의 정신인데 결국은 뭐로 나타난다? 도의 정신으로. 그래서 이 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정의 정신이요. 그게 바로 겨울의 정신으로 이제 이게 동계올림픽에서 이런 기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평창의 정신은 이 모든 세상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창성한다. 그게 이제 북한어와는 평양의 정신인데 평양이라는 양자가 바로 이제 흙덩어리 양자요. 우리나라에 그 양자 돌림의 그 지명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양자 돌림의 지명들은 변양자 써요. 변양자. 근데 이 평양은 변양자가 아니고 흙토면에다가 요 양자 쓴 요게 흙덩어리 양자예요. 흙덩어리.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왜 덩어리 따 썼어요? 밭을 갈면 덩어리덩어리 하잖아 이렇게. 그걸 갖다 쫙 갈아가지고 해야 곡식이 씹을 거 아니야? 그게 덩어리를 갖다 쫙 피는 거. 이게 평양이라고. 그게 뭐요? 그게 바로 무술정신이라고. 무술정신. 그러면서 남녀 하키 팀도 이제 그 북한과 남한의 이게 궁을 합덕 정신이고 말이야. 통일 정신. 또 이번에는요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놀이인데 놀이. 노는 거 아니요? 우리 어릴 때 눈 오면 썰매 탄 거 아니요? 썰매 타는 놀이인데 요걸 갖다가 현대화 해가지고 말이지 최첨단의 과학 문명으로 이게 플러스했거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놀이에다가 가장 첨단적인 문화가 발전된 이것도 음양이라고. 음양이 합한 거. 또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는 아직 이제 선진국 유럽에서 들어온 걸 못 따라가니까
유럽의 기술을 전혀 쫓을 수 없는데, 한국이 주체국인데, 이거 다, 참관을 해야 되고, 능력은 안 되니까 어떻게, 외국인들을 많이, 외국 선수들을 많이 귀화시켰어요. 그 여러 종목에서 귀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통일정신이요. 통일정신. 세계가 하나 되는 통일정신. 그게 무술의 정신. 그 해를 내가 그래서 이리 써놓은 거 아니에요? 천간지지같이, 음양이 딱딱딱딱 맞는 그런 해다. 그게 바로 정유년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이와 같이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실제는 미국에서 유엔에서 제재해갖고 말이에요. 비행기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배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사람도 아무개 이름까지 딱 지어서 외출도 외출이란 것은 국가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걸 못하게 딱 막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왔잖아. 그 뚫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남북한 통일도수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풍수지리에서는 청룡백호, 현무주작 거기에 다 나왔다고. 풍수지리까지도. 풍수지리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문지리, 풍수지리 이게 이런 상징적 특히 아리랑송을 가지고 아이스 댄 피겨를 했는데 아리랑 홀로 아리랑이에요.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는 결국은 부모 형제 처자식도 운수가 각각이에요. 이번에 개벽도 쓰요. 그게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것이 후천인데 그 고개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 근데 그런 부모라고 해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부모 덕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혼자 넘어야 돼. 그 홀로 아리랑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평창의 의미, 그게 바로 태평가의 의미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 내가 그 서론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 서론에 몇 주 전에 써놓은 거 이것도 바닷물이 왜 짠가 라고 했잖아. 바닷물의 정신도 역시 겨울의 정신이라고. 바닷물 정신 이게 북쪽이라면 이게 바로 남쪽이고 아까 원형이장 정이고 도고 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기 지이고 그죠. 근데 여기에 맛으로 따지면 여기에 뭐가 포함돼? 짠맛이 여기에 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짠맛이. 여기는 신맛, 가을은 매운맛, 남쪽은 쓴맛, 중앙은 단맛. 겨울의 정신은 짠맛이요. 짠맛이 바로 통합하는 거예요. 도의 정신이야. 합한 통일자리야. 통일자리. 하나로 통일한 자리. 근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 육지에 있는 바위가 말이죠. 풍화작용, 비가 오고 풍화작용해서 거기에 녹아가지고서 바다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염소가 생겨가지고 그 염화 나트륨이 햇볕에 수분이 날아가서 오랜 세월에 지나감으로써 이제 바닷물이 짜다. 또 바다 속에 이제 그 화산 물출이 나오면 바다 그 땅 속에 있는 그 염화 나트륨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과학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도 왜 자연에서 나온 거지 왜 그 소금만 맛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건 철학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철학을 알면. 그 예를 들면 색깔이 5가지 색깔로 크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5가지 색깔에서 이제 더 세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지만 실제는 5가지 오색으로 보는 거라고. 맛도 5가지 맛으로 보는 거고. 근데 요 5가지 색깔을 갖다가 다 합해갖고, 물감을 칠하면 무슨 색 돼? 검은색이요. 통합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맛의 통합이 결국은 짠맛이라는 거지. 그게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기가 다 물이고, 요게 이제, 지상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로, 가는데, 모든 골짜기마다 이 땅의 육지에 물들이 갈라졌던 것이 가가지고 합해지니까 통합된 거 아니요? 그게 맛이 통합됐다는 상징이야. 그러므로 짠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 철학적으로 이건 어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통일정신하고 통일정신. 그래서 우리 격언에도 인간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음식에도 간이 잘 맞아야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근데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 틀려. 왜? 사람마다 그 생김새라든지 그 사람의 그 생체 리듬이라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오행의 기운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각각 다르거든. 그래서 입맛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맛에 맞는 간 맞추기가 이제 그 자기 맛에 입맛이 맞는 거지. 통합정신이란 말이죠. 짠맛. 바닷물이 짠 이유는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다. 짠맛. 그래서 소금의 정신이 바로 도인의 정신이고 지혜의 정신이고 하나된 음양 합덕의 정신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결같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 미래는 한결같은 추나추동이 된다는 의미예요. 본문입니다. 본문. 성인의 봄이 왔다. 이제 봄은 봄인데 성인의 봄입니다. 선천에는 난법 세상의 봄이었어요. 난법 세상의 봄. 아까도 했지만 그냥 역으로 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낙서의 정신으로 이 세상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운동 경기는 낙서 정신으로 이제 돌고 말이지. 피겨도 낙서 정신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상생의 정신인데 상생 정신이면 그 음양 합격이 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도 낙서에 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는 이 정역의 정신이라고. 정역의 정신. 그거를 계룡산 백단화라는 그 양반도 호가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 아니야? 백단화. 근데 그 백자가 신백자요. 백단화. 그런 성인의 봄이 왔다 그 말이. 그래서 그 시대는 아주 봄바람이 너무나 좋아. 호시절이야. 그 호시절이 왔네. 태평가를 불러보세. 그러므로 태평가를 불러본다. 이 평창을 통해서 이제 태평가를 부른 거예요. 3월 강남 좋은 봄이 왔네. 춘 3월에 실제는 겨울의 정신인데 통합해갖고 북쪽에서 내려온 찬바람이 이제 남쪽 바람을 통해가지고 합해서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게 바로 3월 춘풍이죠. 찬바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 춥단 말이에요. 근데 추우니까 어떻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 그게 춘 3월이요. 그래서 3월 강남은 아주 좋은 봄이 왔네. 그 밑에 이제 내가 주석을 다룬 거고 다음 장입니다. 유순했던 그 선천적인 그 태평 세상은 대표적인 시대가 윤임금, 순임금 때인데 실제는 후천도 때와는 비교 안 되죠. 그러나 선천에서 가장 태평성대로 이제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고 그때 이제 인물이 바로 요순이란 말이에요. 그 요순의 때는 노인이 짐을 지고 가면 청춘이 지고 가려고 하는지라. 이건 뭐요? 지금은 선천에 난세기 때문에 이제는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노인이 가도 젊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때는요, 나도 이 시골에서 서울 가려면 자주 다녔거든. 지금은 차라도 빨리 가지, 기차라도. 내 충청도 고향에서 서울 가려면 5시간 걸려. 5시간. 근데 5시간 동안 서서 갔어요. 노인한테 항상 어른한테 자리 양보하고 서서 다녔다고. 지금은 이런 세상인데 이게 금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요순 시대는 이와 같이 예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절이. 그런 예절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이 다시 돌아온 때가 온다. 청춘이 지고 가려고 한다 말. 성인의 공이 없지 않나니. 이와 같은 것은 성인의 공으로서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성인의 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한 양반은 요순 때 양반이라. 그러니까 미래 세계도 역시 요순 때와 같은 그 요순 인구 같은 순수한 도의 정신을 아주 투철하게 가진 그런 인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공이라는 것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인간이 합해지는 거 공이고 이게 공부한다고 그랬죠. 거기 힘쓰는 거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계를 가면 아주 묘한 기묘한 기운이 와요. 그게 바로 이제 공공자에다가 요 글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난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말이지 요 글자의 의미를 풀어주는데 요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늘인데 하늘은 건이죠. 건인데 요거는
뭐냐? 이건 번개다 그러자고. 번개, 뇌성으로 나한테 가르쳐줘. 뇌성. 이 뇌성 병력하는 모습이다 말이야. 병력. 병력. 병력, 뇌성 병력. 이 병력의 모습이라고 이 번개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시하죠? 예? 그러니까 이 번개의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하늘의 건이라면 건을 대신해서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장남이라고 했잖아, 장남. 그 장남이 뭐요? 뇌지. 맞죠? 그 장남의 기운으로 저런 교묘한, 묘한, 오묘한 이 세상이 열린다라. 이렇게 이게 천재 하늘에서 계시가 딱 되더라고. 내가 이거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저 글자가 딱 허공에 떠오르는 나타나는 거야. 아까도 이제 그 천자의 기운이 말이지 불에 한다고 했잖아. 불에 떠서 내려온다고.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떠서 내려온 거예요. 아까 계룡산 도인도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이 풍수지리, 천문지리, 또는 이 명리학, 이런 철학, 주역 얘기하면 뻥 해가지고 말이야. 딴 생각, 딴짓 한다고. 왜? 그 정신이 아니라 그 조상 기운이 영적인 기운만 와가지고. 그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공부가 돼야지. 그 바로 요순과 같은 임금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선심 먹은 마음 어디 가려? 착한 좋은 마음을 먹은 마음이 어디 가려? 갈 데가 없는 거지. 사필규정이에요. 오직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그 정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한 좋은 마음이 말이지. 다른 데 갈 리가 있냐. 수도일심 하는 것이. 수도로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다 춘기 자생 금일해라. 봄바람의 기운으로, 봄의 기운으로 스스로 나타나는, 생겨나는 그런 기운이 이제 금일의 일이라. 금일의 일이라. 또 이 일사자가요, 단순히 일이란 뜻만이 아니에요. 이 일사자는. 일사자이면서도 섬길사자, 이게 돼.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 섬긴다. 누구를? 성인을 섬기는 거지. 성인을, 하느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그 성인을 섬겨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까도 했지만 너를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성인이 옆에 있어도 이 공경할 줄 모르고 믿음도 안 생기고 공경심이 커녕 말이지. 자기 생각을 전혀 성인의 정신으로 바꾸겠다는 마음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말대가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천하 악독을 수도이니, 다음 장이에요. 천하의 악독을 수도한 그 인물이 신검으로 없애나니.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성인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길로 안내하고 해도 자기 정신, 못된 정신, 속세 정신, 불의한 정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정신, 이게 바로 악독이요. 이 악독이 수도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신의 검을 가지고서 다 없애는 거, 이번에. 없애나니 수도인의 도덕 부모시오. 수도를 한 그분이 바로 도덕의 부모님이다. 도와 덕의 부모님이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태평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속의 태평가가 있어요. 다음 장을 봐요. 민속 태평가. 그 태평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태평가는 비가 오면 비가 와 탈이요.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일세. 이 선천에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천존 시대 때 태평가를 이렇게 부른 거 실제는 태평이 아니잖아. 어렵더라도 태평하게 지낸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힘든데 비가 오면 비가 와 탈이요.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일세. 근데 어떻게 이게 태평가냐고. 예? 근데 이거는 선천의 하늘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괴롭히든지 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태평하게 태평한 마음으로 태평한 세월을 그리면서 산다는 거야. 니나노 닐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나노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너라고 하는데 니가 라고 하는 니자 그리고 나 하는 그게 너와 나가
그러니까 함께 어렵든, 어렵더라도 말 같이 즐기면서 그 평화롭게 태평하게 살자. 그거 아니야? 날씨 상관없이 언제나 편할 날 없어서 울상일세. 비 오면 남학신 잘 팔리고 해가 나면 미투리 잘 팔리고 비가 오면 비가 와 좋고요. 안 오면 안 와서 수가 나네. 니나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아니요? 옛날에는 그 남학신 비 오면 남학신 신고 다니고 남학신은요 딱딱해 갖고 그 신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딱딱해 가지고. 근데 이 집신은 비 오면 질퍽해서 신을 수가 없어. 벗겨지고, 신으나만 안 하고. 근데, 마를 때는 집신이고, 비 오면, 남학신 신은 그 시대의 노래란 말이야. 이게 태평가요. 그래서, 니나는 일일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이 아주 텅 놓여서 태평일세. 이렇게 태평가를 불렀어요. 어려운 세상에. 또 다음 장 봐요. 다음 장 보면 태평가가 또 있어. 신민요 태평가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일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여기도 아까 요선시대 이제 빌려가지고서 태평가를 부른 거예요.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또 짜증을 제3의 태평가가 있잖아. 짜증을 내서 무엇하냐. 짜증 요즘 애들은 걸핏하면 애들 입에 발린 것이 뭐냐면 짜증 난다는 소리요. 요즘 애들이 입에 붙어서 이게 짜증 난다는 소리가. 이 세상이 가장 편한 세상이고 가장 좋은 세상이고 가장 부유한 세상이고 넉넉한 세상이고 이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고 혹자는 그래서 지금이 후천이지 후천이 따로 있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엊그제 대학교 교수가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이 그럼 미래 세상 아니냐고 그러더라니까. 어림도 없어. 한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은 9단계인데 9단계가 이제 10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10의 차원으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문명이 왔다. 내가 그래서 그 근거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지 아주 친한 사람이 만나도 친한 친구가 만나도 친한 가족이 만나도 만나갖고 처음에 인사하고선 끝나고선 다음에 전부 다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 대학교 교수 자기도 어디 가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개인의 극치야. 개인주의 극치. 근데 이것은 통일 도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9단계의 마지막 도수예요. 마지막 도수. 이게 결국은 하나 되는 미래 세계가 되는 거죠. 그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그러죠? 벌나비는 이리저리 헐헐 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태평하게 살자. 근데 실제는 이제 미래가 벌나비 날아다니는 것처럼 꽃세계에서 신선처럼 인간이 사는 세상이 옵니다. 그 태평가의 정신이요. 그래서 지금 선천의 이와 같은 태평가하고 영신당주의 지으신 이 태평가는 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태평가입니다. 진정한 태평가가 바로 영신당주의 짧은 몇 구절이 안 되지만 그런 태평가예요. 결론적으로 태평은 한자로 클 태자로 태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클 태자 태평이라고. 근데 이 영신당주님은 이 클 태자를 쓰지 않냐고 콩 태자로 썼어. 결국은 이제 콩 태자나 클 태자나 요게 이제 똑같다 해가지고 같다고 그러는데 같다고 실제 글자가 다르고 글자가 두 번째는 깊이 뜻까지 헤쳐보면 요 태자는 콩 태자란 말이에요. 콩의 뜻. 그러니까 이 글자를 파자하면 하늘과 땅과 인간의 건께요. 거기에서 사람이 연결 딱 됐다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합해갖고 이제 통합된 걸 뜻해요. 근데 그거는 미래 세계가 수의 음도 세상이라는 뜻이라고. 이 수의 정신은 아까 오행에서 뭐예요? 여기 북쪽의 정신이 여기가 수 아니야, 그죠? 여기는 화고, 여기 목이고, 금이고. 그러니까 이 정신은 후천세계가 이 백세계 정신인데 실제는 이게 흑세계 정신이라
그래서 아까 이민을 얘기했다고, 이민. 이민, 계묘. 이제, 그 다음에는, 진인데 이게 갑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갑진. 이 갑진을 갖다가 아까 청룡이라고 한 건데, 청룡은 뭐냐? 동방의 기운이요. 청룡은 동방의 기운이면서, 아까 강의한 요 공자에다가 요 번개짜리 요 기운이, 이게 뭐라 그랬죠? 뇌라고 그랬죠? 이 청룡은 그래서 이건 장남의 정신이요. 동방은 진방이라. 맞죠? 동방은 진방 아니요? 장남. 청룡의 기운. 그래서 요 태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콩태자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우두머리가 된다 하는 뜻인데, 요게 바로 콩이란 뜻이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주인이 나타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의미가 같아지는 거지. 왜? 하나가 곧 셋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부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쪼개져 갖고, 쪼갤 적자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하나가 셋이요. 또 셋이 곧 하나요. 그 이치니까 뭐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 점 하나가 뭐요? 일수 아니요? 일은 뭐요? 수죠? 요 수. 네?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글자가 같은 글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삼해정신, 삼신의 정신. 내가 대학교 교수한테도 삼해정신 얘기한다고 말이죠. 진땀 흘려가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늘 얘기하는 거거든, 늘. 그래서 전쟁도 삼해정신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전쟁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후천이 아니고 그 전쟁은 3차 전쟁입니다. 세계 3차 대전.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무기로 하면 이 핵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구가 다 멸망할 테니까, 그래서 신전으로 됩니다. 아까 병화라고 그랬는데, 병화. 내가 병화는 글씨 안 썼죠? 근데 병화가 요 병화요, 이 병화. 이 병병자 병화가 아니고, 이 병화. 전쟁. 최소한도 3일의 전쟁은 있다는 얘기거든. 아까 비결에. 병화. 병병자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병화도 있는 거죠. 3일 동안. 이제 영적인 병화는 3년 가는 거예요. 3년. 전 세계로. 3일이 곧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썼죠. 그래서 이 콩태자는 일태극, 한 사람이 크다, 통하다, 처음, 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콩이라는 뜻 아주 매우 또는 심히 또는 넉넉한 우자, 우의 뜻이요. 따라서 태자와 태자 똑같은 글자가 아니면서 다르면서도 같은 뜻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또 이 태라고 하는 건 콩태자는 시간적, 공간적, 인간적으로 모두 처음이라는 뜻이요. 태초, 태시, 태고, 아주 처음. 그러면서도 가장 밝은 거, 태양. 그런 뜻이라고. 그러므로 이 콩태자는 소위 말하는 식물적인 차원으로 비유하면 가장 근본적인 차원, 그게 콩알이라, 콩알. 그래서 콩 가지고 내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 콩알이 본래 근본자예요. 근본. 본래의 모습, 우주의 모습. 근데 이게 본래는 하나지만, 이게 하나지만. 그러면서 이게 콩이 생기기 전에는 무극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극이 태극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야. 근데 이 껍데기를 딱 벗기면 이게 조각이 딱 나온다고. 이게 바로 이제 이의 음양을 뜻한단 말이에요. 음양. 그러니까 이 콩이 두 쪽이다 보니까 이 땅 속에다 심으면 이게 쭉 나와가지고 요쪽은 요쪽 이파리가 또 요쪽은 요쪽 이파리가 딱 떡잎 돼. 이게 그 떡잎 그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줄기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뭐다? 3이요. 이거는 하나인데, 이건 하나인데, 요게 바로 3이라면. 예? 3의 정신. 그러니까 요 3이 곧 요 1이요. 1이 곧 3이라. 아, 그래서 요 줄기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분열 발달한 것이 분열 발달. 이게 뭐예요? 3의 결국은 3, 3은 구해가지고 구두로 그냥 펼쳐지는 거지, 이렇게. 네. 펼쳐졌다가 다시 때가 지면 요 안에서 콩알이 맺혀갖고 본래의 모습을 강, 이걸 원시가, 다시 돌아왔다. 처음으로, 본래 처음으로 돌아왔다. 원시반본이라고 한 거예요. 근본자리로 온다. 근데 이게 본이라는 것은 목도로서 오는데 그게 이제 일택으로 온다. 목도로서 일택으로 온다. 근데 이 목자를 보면 역시 신무국인데 거기서 사람이 말이지. 일택으로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요 글자 속에도 천지인 삼재가 음양, 합덕된 음도세계, 후천세계가 되는 것이, 통합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이제, 진리다. 그 전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 기운이 아니면 또다시는 있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다시 오는 세상이 바로 태평성대다. 그러므로 오늘날 있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이런 세상이 있게 된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에게 있어서만 오는 거다. 그 사람들은, 선택된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가장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정초에 대산 선생의 적자, 실제는 서자가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서자가 저 대구에서 회장을 하는데 이 적자가 이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새해 인사. 그 양반도 이제 4서3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주역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한자로 써서 이제 문자가 새해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난 선비는 못 되지만 선비란 자가 인사를 했는데 그 무반응이면 결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한자 썼는데 그 사람한테 보내기 뭐야 가지고 다 보냈잖아. 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기통한 사람 한 사람이 문자가 답변이 왔는데 뭐라 하면 와!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옛날 선비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이상한가 봐. 깜짝 놀랐대. 와! 이런 것도 하실 줄 아냐고. 나는 신구를 겸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라, 내가 하진 않지만 이 정신을 말이죠. 이 첨단의 정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원리를 알고 있고. 음양이 합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비정신으로서 앉아가지고 사스삼경에 빠져갖고 이 글에만 나와서 딸딸딸한 그 정신 갖고는 이 통합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리탑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신.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정신에 빠져가지고 과학론명에만 치우쳐가지고 과학의 위주의 정신 갖고는 또 역시 안 됩니다. 음양이 합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음양이 합독돼야 한다. 그게 바로 일심이요. 일심. 그러므로 깊이 일심정진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급선무라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정해지지 않은 이 지위가 미래가 되면 일심 노력한 사람이 그 위치에 하나씩 정리가 돼서 자리가 잡힐 것이다. 그게 바로 행운이다. 거기에 내가 그 신년 인사 언어에 그것인데 쓴 것 같아. 행운의 기운. 그게 바로 태평성대한 그런 인물을 통해서 될 것이란 이런 내용이 오늘의 결어입니다. 현대는 산진수궁 의무로라고 있어요. 지금 현대는 산진수궁 의무로. 현대의 모습을 아주 잘 말해준 문장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부터 성인이 한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살기가 아무리 잘 살고자 해도 내 뜻과는 다르게 복잡단안하고 걸림돌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진이라고 그래.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할 진짜. 산 넘어 산 고통을 다 겸응은 같이 하게 해가지고 다 한 것 같은데 다할 진짜. 예? 딱 나타나는데 수가 나타났어. 물이. 그래가지고 궁하다. 앞이 강으로 딱 가로막았다고. 산길을 막 그냥 헤매가지고 길을, 길 없는 길을 찾아갖고, 나와서,
훤한 글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강이라고. 그럼 갈 수가 있어, 없어? 이게 바로 수궁이요. 수궁. 물 때문에 그냥 아주, 갈 곳이 없어. 궁합한 모습이야. 그래서 길이 없다.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요즘 이 현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길이, 어떤 길이 있어요? 물을 만나는데. 이게 뭐요? 차안이죠, 차안. 예? 차안. 산을 다 했으니까 이것은 한반도 간방에서 이제 끝내는 거지. 가는 지하라. 그 바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화선. 불교로 말하면 배. 뱃노래 하는 용화선. 용화선을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 끝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사.